글씨 쓰는 명령어는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텍스트하고 m텍스트하고. 텍스트는 한 줄 쓰기고 m텍스트는 여러 줄 쓰기입니다. m자가 멀티라인 텍스트의 약자예요. 멀티라인 텍스트. 그러니까 멀티라인 그러니까 여러 줄이라는 뜻이죠. 네, 여러 줄 쓰기. 텍스트는 그냥 싱글라인 텍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어넌테이트 탭을 누르면 바로 여기 멀티라인 텍스트하고 싱글라인 텍스트하고 명령어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쓰실 때 여기 어넌테이트 탭으로 들어가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명령어는 m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하고 m텍스트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명령어 몇 개 없어요. 그 다음에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스타일은 누구 때문에 나왔냐면 바로 이 싱글라인 텍스트, 얘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m텍스트는 우리가 사용하는 아래 한글 같은 거 있죠. 아래 한글이나 뭐 MS 워드 같이 워드 프로세서처럼 쓸 수 있어요.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두 개가 문제입니다. 올드 유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유저들은 그냥 m텍스트를 쓰는데 올드 유저들이 얘를 쓰고, 그리고 얘가 먼저 나온 명령어입니다. 이게 나중 나온 명령어고. 그래서 CAD 명령어 안에 이 싱글라인 텍스트를 쓰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스타일은 글꼴을 만드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이렇게 보실까요? 스타일.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스타일이 뜹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보시죠.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요. 여기가 현재 내가 만들어 놓은 스타일들입니다. 여기가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고, 지금 스탠다드라는 스타일은 여기 글꼴 여기에 아리엘, 네, 뭐 에리얼, 뭐 이렇게 정확한 스펠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리엘을 지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뉴 버튼을 눌러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이렇게 많이 써요. HG라고. 한글의 단축 키라고 보시면 돼요. 한이 H로 시작하죠. 글은 G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냥 HG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OK. 그러면 여기에 스타일 만들어지죠? CAD 안에서는 이 HG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누구를 선택하냐면 여기에서 제가 맑은 고딕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맑은 고딕을 쓰는 게 아니고, 맑은 고딕을 다이렉트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HG를 지정하는 거죠. HG를 지정하면 HG가 맑은 고딕을 끌어오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썼냐면 옛날에는 메모리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폰트를 전부 다 메모리에 등록시켜서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좀 복잡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썼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다시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 아리엘이잖아요. 이게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여기 골뱅이 휴먼 나오죠. 함초롱도 나오고 골뱅이 한컴도 나오고 여기 한글 있네. 이거 딱 눌러버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세로 쓰기예요. 글자가 세로로 써집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골뱅이가 없는 글꼴은 어딨냐면 이렇게 Z자 밑에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Z자 밑에 있는 얘네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해 보시죠. 이렇게 HG, 맑은 고딕,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어플리가 적용하다라는 뜻이죠. 적용.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도면에 사용되어지는 글꼴은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뭐 손을림체 뭐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면에 들어가는 해당 분야의 특수한 서체들이 있어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에 이렇게 자기네들의 특유한 서체들이 있어요. 손글씨체가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도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 똑같이 쓰는 겁니다. 글꼴 자체를. 그래서 고딕체를 원칙으로 사용합니다. 이해되시죠? 고딕을 원칙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아예 딱 못 박아 놓은 거고, 이번은 이제 제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가급적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을 쓰세요. 그게 에러 날 확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경기도 포천시 아시죠? 포천에 가면 1동이 있고 2동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동네가 있죠. 1, 2로 붙는 동네가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 포천에 가면 1동, 2동이 있는데 그 2동에 굉장히 유명한 막걸리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막걸리가 막 나와서, 그러니까 전통술들이 나와서 괜찮은데, 예전에 80년대는 그 막걸리나 소주를 못 만들게 했었어요. 근데 그거 갓 풀고 만들어진 데가 그 이동이었어요. 포천시 이동에 거기 물이 좋거든요. 그래서 술 맛이 좋다고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이동 막걸리 그러면 되게 유명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이제 지역마다 각자 술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천시에서 어떤 걸 하냐면 그 어쨌든 이제 자기네 특산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포천시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걸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해주고 있어요. 막걸리채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 이동 막걸리 잊지 말라고 막걸리채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막걸리채를 썼어요. 도면에다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면을 복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글이 다 물음표로 찍혀서 나와요. 다 깨져서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캐드는 글꼴을 찾아가요. 아까 여기 스타일에서 글꼴을 지정해 놨잖아요. 근데 여기에 막걸리채를 찾아야 되는데 막걸리채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번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물음표로 찍혀요. 심한 경우는요, 일본말로도 나오고요, 중국말도 나오고요, 한자도 나와요. 이게 폰트가 안 맞아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을 쓰시면 좋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거꾸로,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도면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이든지 혹은 삼성건설이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도면이 올 거 아니에요. 거기는 각자 CI가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쓰는 서체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받아왔단 말이죠. 근데 한글이 다 깨져서 나오네? 그럼 어떻게 하죠? 전화해서 한글 폰트 좀 주세요? 줄까요? 주긴 줘요. 근데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한심한 이렇게 생각하겠죠. 글꼴 준비 안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한글 다 깨져서 나와요. 글꼴을 좀 바꿔주세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바꿔서 보내줘요. 근데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씨 바빠 죽겠는데. 이해되시죠? 그럼 그걸 푸는 방법은 뭘까요? 에러난 파일을 거꾸로 풀어주는 방법. 여기 써 있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로 바꾸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윈도우를 설치하면 기본 4개 설치되죠. 그 중에 굴림이 고딕입니다. 뭐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막걸리채를 썼잖아요. 그 막걸리채를 고딕으로, 그러니까 굴림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거진 한 80%에서 90%가 해결이 돼요. 나머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오토캐드 전용 글꼴 쓴 경우입니다. 캐드 전용 글꼴 쓴 경우가 있어서 그거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푸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면엔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쓰세요. 특수한 글꼴 쓰지 마시고. 근데 거꾸로 내가 받은 도면이 전부 다 물음표가 찍혔어요. 그럼 뭘로 바꾸면 돼요? 그걸 찾아서 굴림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좀 슬픈 역사 중에 하나인데 한글을 만드는, 그러니까 한글을 우리가 글씨를 이렇게 쓰잖아요. 글씨를 쓰고 그 안에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조합형이 있고 완성형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윈도우는 참고로 완성형입니다. 아래 한글은 조합형이고 MS 워드는 완성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일단 그런가 보다. 무슨 차이냐면 조합형은 기억에, 그러니까 입력받은 기억에 아예 기억을 조합해서 각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음, 모음, 자음 해서 한 글자가 나와요. 이게 조합형입니다. 한글 창제에 딱 맞죠? 완성형은 뭐냐면 여기에 쫙 다 있는 거예요. 들어온 글자랑 얘랑 비교를 해요.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에러 나요. 이게 완성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폰트 파일 있죠? 폰트 파일을 제가 뜯어봤어요. 나도 폰트를 만들어서 좀 판매해봐야지 그러고 폰트 파일을 뜯어봤어요. 그러니까 가, 갸, 거, 겨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해하고 내가 입력한 얘하고 그 폰트 파일에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해가지고 있으면 보여줘요. 없으면 안 보여줘요. 그게 완성형이에요. 윈도우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에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MS에다가 조합형으로 해주세요. 프로그램이 조금 힘들겠지만 조합형으로 해주세요. 조합형이 프로그램이 어렵거든요. 완성형은 쉬워요. 비교만 하면 되니까. 완성형으로 왔어요. 윈도우가 완성형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쉬운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폰트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이렇게 4개를 기본으로 딱 설치해주고 되잖아. 왜 안 돼? 이런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저 굴림에 모든 특수문자랑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굴림으로 바꾸면 어지간한 게 다 풀어진다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지간한 그 에러는 다 해결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MS가 아주 대놓고 만들어 놓은 게 쟤네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글꼴에 대해서 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야기하는 거. 저작권.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있고 노래도 저작권이 있죠. 글꼴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완성형이다 보니까 한글 파일 되게 커요. 5메가, 3메가 막 이래요. 파일 작아도 되는데 파일이 엄청 커진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만들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거 일러스트레이터로 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다 그려야 돼요. 초창기에 폰트 하나 만드는데 2년 걸렸어요. 지금은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가지고 한 일주일이면 나와요. 초창기는 한 2년씩 걸렸어요. 근데 내가 2년 걸려서 폰트를 만들었어요. 폰트 하나에 얼마냐면 5만 원인가 그래요. 하나씩은 안 팔아요. 절대로. 뭉탱이로 팔아요. 한 30개씩 묶어서 팔아요. 그럼 한 30만 원 되죠? 그렇게 해서 팔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2년 걸려서 5만 원에 팔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되게 싸게 파는 거죠. 근데 내 허락 없이 쟤는 공짜로 쓰네? 열받겠죠?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문 날리는 거죠. 너 저작권 위반했어.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많이 써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폰트를 잘못 쓰면 바로 공문 받습니다. 공문 받으면 빼도 박도 못해요. 사야 돼요.
30만 원이요? 아니요. 한 200만 원 들어가요. 제 선배가 이제 인테리어 한단 말이죠. 혼자서 해요. 근데 이 선배가 간판을 만들어줬어요. 인테리어니까 간판까지가 인테리어 영역이 된단 말이죠. 간판, 매뉴얼 이런 것까지 다 돼요. 근데 이제 본인이 간판 디자인해가지고 간판집에 보내서 달았단 말이에요. 3일 있다가 공문이 날라왔어요. 저작권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가 전화했어요. 저한테 먼저 전화하면 방법을 가르쳐 줄 텐데 먼저 전화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셔야죠. 근데 폰트도 저작권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웹에만 올리는 저작권이 있고, 인터넷이죠. 웹 디자인용으로 쓰는 폰트 저작권이 있고, 인쇄용으로 나가는 저작권이 있고, 그 다음 신문으로 나가는 저작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간판으로 나가는 저작권이 있고, 이게 저작권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요. 1년 500만 원. 1년 라이센스에 500만 원. 간판이니까. 그래가지고 선배가 전화 왔어요. 야, 어떡하냐? 형님, 늦었어요. 사셔야 돼요. 샀어요. 1년 라이센스라 딱 1년 쓰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작권이 무섭다는 이유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저작권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작권 위반이 언제 발생하냐면 다운로드 될 때 저작권 위반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건 2차 저작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저작권에 위배가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폰트 회사는 그 자기네 폰트를 다운로드 받는 순간 그게 위반이 된 거예요. 그때를 아니면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만들어진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은 2차 저작권이라고 해서 그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나한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비를 못 걸어요.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원래 그렇게 공문 날라오면 일단 무시. 계속 지랄하면 이제 그때 가서 이거 2차 저작권이야. 저작권 나한테 있어. 전화하지 마. 그러면 넘어가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거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때가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지, 사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포토샵 과정이 없으니까 괜찮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실무 나가게 되면 이제 합성 작업도 하게 될 거예요. 포토샵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어졌던 이미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러스트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저작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 프리 사이트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사서 써요. 어디지? 이미지 투데이 같은 데 있어요. 1년짜리, 1년에 한 200인가 300만 원 주고 아예 그냥 거기서 사다 쓰는 거예요. 만약에 공문 날라오면 거기 회원가입했던 증서를 딱 보내주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저는 폰트도 거기에서 관리를 해줘요. 폰트, 이미지, 일러스트 이런 거 다 그런 식으로 1년에 얼마 딱 관리해가지고 그러고 써요. 그럼 세상 편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나갔는데 그런 거 가입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공문 날라오면 그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가 되니까 그런 건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린 캐드 쓰잖아요. 캐드 저작권도 무지하게 날라와요. 공문 무지하게 날라와요. 당신네들 불법 쓰고 있습니다. 그거 무지하게 날라와요. 심지어 공문 받는 날 그 회사 직원이 쫓아와요. 공문 받으셨죠? 그러고. 공문 받고 한 1시간이나 2시간 있다가 쫓아와요. 공문 받으셨죠? 그럼 얄짤 없어요. 대응책이 뭔지 아세요? 담당자 지금 없는데요. 해외 출장 나갔어요. 지금 없어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 근데 제일 좋은 건 얘도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 캐드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오토캐드가 있고 오토캐드 LT가 있고 그 차이가 뭐냐면 오토캐드는
말 그대로 그냥 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토캐드 LT는 라이트 버전이에요. 그냥 오토캐드 2D만 쓰는 거예요. 2D만. 3D가 안 돼요. 3D 안 되고, 또 하나가 리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그인이요. 오토캐드에 플러그인들을 꽂아서 쓸 수 있거든요. 플러그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게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플러그인을 쓸 거다. 그러니까 리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리습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프로그램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캐드에서 내가 명령을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이 리습을 혹은 이제 ARX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저 ARX는 C 언어로 개발할 수 있어요. 명령어 자체를. 근데 저런 것들을 지원받느냐? 그럼 3D, 아니죠. 오토캐드. 저거 지원 안 받겠다. 그러면 L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 도면용으로 쓰겠다. 그러면 LT를 쓰시면 돼요. LT 같은 경우는 좀 싸요. 많이 싸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에 이건 비방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 다음 또 보시면 오토캐드 전용 글꼴이 있고 윈도우 전용 글꼴이 있고 확장자가 이렇게 돼요. TTF FON 그럼 윈도우 전용 글꼴, SHX 그럼 오토캐드 전용 글꼴입니다. 이 SHX 파일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빅폰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text.shx 오토캐드 일반적으로 요 위에 있는 얘네들은 오토캐드 아니 윈도우 서체고 타임아웃이라든지 여기 타임즈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건 오토캐드 전용 글꼴이고 지금 같이 나오는 겁니다. 오토캐드 글꼴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얘를 선택하고 유즈 빅폰트를 딱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뭐만 나와요? 오토캐드 전용 글꼴만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빅폰트 보이시죠? 여기 쭉 내리면 WH로 시작하는 글꼴들 있죠. 4개. 요 4개가 한글을 지원하는 글꼴입니다. 요 WH가 한글 지원하는 글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10에서 20%는 그러니까 80에서 90%는 굴림으로 다 해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게 바로 얘예요. 오토캐드 전용 글꼴로 쓰여진 글꼴은 굴림으로 변환이 안 돼요. 그래서 뭘로 바꿔요? 여기 있는 WH로 시작하는 글꼴 중 이 4개의 글꼴 중 아무거나 하나로 바꾸시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윈도우에 관련된 서체는 굴림으로, 오토캐드 관련된 서체는 여기 빅폰트 체크하고 여기 WH로 시작하는 글꼴로 바꾸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보이시죠? 특수 효과들. 아니, 여기 글씨 크기 있죠? 이 글씨 크기는 0으로 그냥 두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 10이라고 글씨 크기를 지정을 하면 모든 글씨 크기가 다 10으로 고정이 돼 버립니다. 여기 이 HG를 쓰는 모든 글꼴들은 다 10으로 고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얘를 여기 고정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얘는 쓰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펙트로 내려가죠. 효과죠. 업사이드 다운. 위아래 글꼴 뒤집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 미리 보기에서 보시면. 그 다음 백워드. 글씨가 좌우로 반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버티컬. 글씨가 세로 쓰기가 됩니다. 요게 이 버티컬이 언제 활성화되냐면 여기 텍스트 얘만 활성화돼요. 얘만이 아니구나. 요 글꼴에서 활성화돼요. 요 글꼴에서 활성화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제가 맑은 고딕 썼어요. 그럼 비활성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위드 팩터. 위드 팩터가 뭐냐면 장평입니다. 장평이 뭐냐면 글자 가로 비율이요. 글자의 가로 비율. 1을 기준으로 해서 2 그러면 글자가 넓어진 거 보이시죠? 자, 0.5 그러면 글자 폭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요걸 장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오빌크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오빌크가 뭐냐면
기울기란 뜻이에요. 앞으로 몇 번 더 나올 겁니다. 이 오빌크라는 단어는 몇 번 더 나올 건데 외워두시면 돼요. 기울기란 뜻이에요. 15도 기울어져라. 그럼 뭐가 돼요? 이탈릭체가 되는 거죠. 굳이 바꿔서 쓰진 않아요. 뭐 볼드나 레귤러나 이런 것들이 여기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클로즈 그러면 글꼴이 하나 선택이 된 겁니다.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내가 만든 것들 여기 나와 있죠? 세커런트 기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글자 종료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쓸 때는 여러 줄을 썼지만 자 어떤가요? 글씨를 완성하고 나니까 한 줄 한 줄 다 분해된 거 보이시나요? 얘가 싱글라인 텍스트, 즉 텍스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텍스트, 시작점 눌러주고, 글자 크기 5mm, 자, 각도는 0도. 어떤가요? 글씨가 커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엔터 2번을 눌러야 되잖아요. 종료하려면 이렇게요. 다시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 한 번에 종료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 밑에다 이어서 쓰고 싶어요. 자, 텍스트. 그러면 맨 마지막에 쓰여진 글자가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그냥 여기서 시작점 지정하지 않고 엔터. 그러면 바로 밑에 가서 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글자 크기 지정하고 각도 45도. 어떤가요? 45도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써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 문자에서 기억해야 될 오스냅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해 놓고 보면 이렇게 그립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선택해 놓으면 그립 하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글자가 삽입된 포인트, 그래서 인서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오스냅 중에 인서트 오스냅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인서트, 삽입하다 라는 뜻입니다. 삽입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라인, 인서트, 자, 여기 있네요. 인서트, 그리고 문자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자의 시작점, 즉 삽입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을 인서트로 잡고 다시 마이너스 45도. 그럼 0도로 회전 가능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쓸 거예요. 자, 얘가 축척이 얼마일까요? 자, A4 기준 거진 100분의 1이 돼요. 그러면 글자 크기는 얼마나 써야 될까요? 글자 크기는 얼마나 써야 될까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250 안방. 자, 어떤가요? 글씨 적당하게 써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쓰는 글자의 크기는 글자는 작은 글자, 중간 글자, 큰 글자, 아주 큰 글자 이런 식으로 쓰여집니다. 이해되시죠? 작은 글자의 경우 대략 1.5에서 3mm 정도? 이 정도 써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노선을 2mm로 놓고 씁니다. 그리고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3mm 쓰라고 돼 있어요. 작은 글자를 3mm로. 왜냐면 이게 이제 글자가 작으면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노안이 와가지고 글자를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적당히 큰 글자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요. 자, 축척이 1대 60일 경우 작은 글자 2mm 쓴다 그랬죠?
곱하기 축처 해서 1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쓴 거예요? 글자 크기 2.5에 축척이 100이니까 그래서 250 이렇게 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중간 글자는 240, 큰 글자는 360 이렇게 되겠군요. 아주 간단하죠? 내가 글자의 크기를 먼저 결정을 해두세요. 작은 글자, 중간 글자, 큰 글자의 크기를 얼마로 쓰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작은 글자를 3mm로 쓸 거예요. 그럼 중간 글자는 6mm, 큰 글자는 9mm, 아주 큰 글자는 12mm.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배수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1.5로 쓸 거예요. 그러면 3mm, 그 다음에 6mm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배수로 올라가면 돼요. 이거 이제 설계자가 적당히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암산하기 쉽게 2, 4, 6, 8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글자 크기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한번 써보시죠. 그 다음 텍스트 여기 보시면 justify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justify 자리맞춤이란 뜻이에요. justify를 누르게 되면 left, center, right, align, middle, fit, tltc, tr 이건 뭐냐면 top left, top center, top right란 뜻이에요. ml, mc, mr은 middle left, middle center, middle right란 뜻이고 bl, bc, br은 bottom left, bottom center, bottom right입니다.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중간 정렬 이렇게 쓰잖아요. 왼쪽 정렬 레프트, 센터는 중간 정렬, 라이트는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여지껏 레프트 썼으니까 센터 정렬을 보도록 하죠. 어이구 씨. 0도 어떤가요? 가운데 정렬로 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이번엔 오른쪽 정렬이요. 자, 오른쪽으로 정렬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justify 여기 보시면 align하고 fit하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죠. align하고 fit하고 요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50mm. 50mm 너무 크다. 아니, 네. 라인 50mm. 자, 여기도 50mm. 근데 높이를 제가 5mm라고 주었습니다. 이렇게요. 50mm, 50mm, 높이 5mm. 자, 선을 이렇게 그려보시죠. 텍스트를 쓸 겁니다. 텍스트, justify, align입니다. align이라는 건 문자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장의 길이를 고정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점, 끝점 이렇게 문장의 길이를 고정시키면 들어오는 문자의 개수에 따라서 글자의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자 썼습니다. A자 하나 들어왔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A자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글자가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항상 문장의 길이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문장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지만 들어오는 글자 수에 따라서 문자의 높이가 자동 조절됩니다. 자, 한번 써보시죠. 텍스트, 이 fit는 맞춤이란 뜻이에요. 맞추다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글자, 문장의 전체 높이, 그러니까 문장의 길이도 맞추고 높이도 맞추고
높이까지 내가 딱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뀌냐면 이렇게 장평이 바뀌는 겁니다. 들어온 글자의 장평에 따라서.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표를 하나 그릴 겁니다. X라인 0도, 90도, 옵셋 8mm. 표를 그리니까 이렇게 표 한 칸의 높이를 8mm로 잡아주시고, 뭐 20mm 혹은 30mm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리시면 돼요. 표를 그릴 때 이 한 칸 높이를 8에서 10mm 정도 주시면 돼요. 8에서 10mm.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자, 이런 데다 이제 글씨를 쓸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두 개만 그려볼까요? 이렇게요.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 하나 쓸 건데, 이 위에는, 자, 센터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중간 정렬이죠. 여기다가 글자 높이 4mm, 그리고 엔터, 각도는 0도, 그 다음에 여기다 글자를 도명이라고 써보죠. 어떻게 됐나요? 글자가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죠. 이런 건 어떻게 쓰느냐? 텍스트, 바로 여기 미들이요. 이 미들이 뭐냐면 글자 여기에 중간 정렬이고 이 높이의 중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중간의 중간. 그래서 미들로 쓰셔야 돼요. 이런 경우. 도, 번. 어떤가요? 딱 가운데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럴 때는 미들로 쓰셔야 돼요. 자, 한번 써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옵셋 4mm 이런 식으로. 다시 옵셋 뭐 2mm. 레프트 점을 찾아주는 거죠. 트림으로 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레프트 점이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텍스트 justify left, 그리고 왼쪽 점 찍고 도명 우리 집. 이런, 어떤가요? 레프트 점인가요? 아니죠. 어떤 점이에요? 바로 여기 있는 미들 레프트요. 중간 왼쪽이요. A 00 24번. 어떤가요? 잡힌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만들고서 이 가이드 선들을 지우면 표제란이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글자의 위치들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가 여기에요. 레프트, 센터, 라이트.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스 라인, 즉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글자의 기준선에 레프트, 왼쪽 정렬, 센터, 중간 정렬, 라이트, 오른쪽 정렬이 들어갑니다. 글자의 가장 높은 지점, 바로 여기가 탑 레프트, 탑 센터, 탑 라이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탑 라인과 베이스 라인의 중간 부분, 바로 여기가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바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소문자 G처럼 밑으로 내려간 경우. 대문자는 이 바툼 레프트하고 레프트의 위치가 똑같아요. 한글도 그래요. 한글도 바툼 레프트하고 레프트의 위치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이스 라인과 이 바툼 라인이 한글하고 영어 대문자는 똑같아요. 근데 영어 소문자만 이래요. 영어 소문자만. 그래서 바툼 레프트, 바툼 센터, 바툼 라이트. 이해되시죠? 자, 그럼 미들의 위치는 뭐냐면 이 문장의 전체의 중간, 여기 중간, 그 다음에
이 탑부터 바텀까지의 중간. 이게 미들의 위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들을 쓰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 더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문자. 우리가 써야 되는 특수문자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특수문자들이에요. 바로 이 부분. 얘가 특수문자입니다. 여기가 특수문자예요. 자,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텍스트 글자 높이 2.5mm 0도 자, 어떤가요? 특수문자들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얘네들 특수문자 들어가죠? 이거 어떻게 쓰냐면 이거 지금 파이 기호가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 센터 C 이해되셨나요? 글씨를 쓸 때 이렇게 퍼센트 C를 동시에 쓰게 되면 파이가 됩니다. 센터 아니 서클. 네. 그 다음에 여긴 각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그리 각도 퍼센트 D 그러면 각도 표시가 되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 P라고 쓰면 됩니다. 글자 중에 퍼센트 C가 나오면 파이 기호가, 퍼센트 D가 나오면 디그리, 각도 표시가, 퍼센트 P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한번 써보시죠. 자. 텍스트 여기다 이제 글씨를 쓸 건데 밑줄을 그릴 겁니다. 밑줄 퍼센트 U라고 씁니다. 언더라인. 그러면 어떤가요? 밑줄 그려지나요? 끝내고 싶어요. 다시 한번 퍼센트 U 지워진 거 보이시죠? 취소선이요. 취소선. 퍼센트 K입니다. K. 스트로크. 다시 한번 K. 그러면 그 다음에 오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윗줄 긋기. 알파벳 O입니다. 다시 한번 퍼센트 O. 그러면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써보시죠. 특수문자들 중에 요렇게 세 개를 제일 많이 써요. 퍼센트 C, 퍼센트 D, 퍼센트 P 요렇게 세 개를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간혹 특수문자가 지원이 안 되는 한글들이 있습니다. 폰트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쌍기역의 한자키, 기역의 한자키, 디귿의 한자키. 요거 특수문자 불러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한글에 자음에 한자키 누르면 특수문자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텍스트 왁.
자, 쌍기역의 한자키 특수문자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 7번 써도 되고 이렇게 파이기호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특수문자를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한자키 쓰면 옛날 사람이래요. 자음에 한자키를 쓰면 옛날 사람이고, 그럼 요즘은 어떤 거 쓸까요? 윈도우 키에 마침표, 이모지라고 하더라고요. 윈도우에 새로 들어와 있는 여기에 한참 찾아야 돼요. 저도 위치를 너무 많아가지고 한참 찾아야 돼요.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파이 기호.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또 어디 있을까요? 이건 뒤집어진 거죠. 어딘가 존재합니다. 한참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이모지 키를 이용하면 요즘 신세대고, 그 다음에 자음의 한자 키를 누르면 신세대랍니다. 편하신 대로 쓰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M텍스트, 멀티라인 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멀티라인 텍스트는 간단해요. 그냥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영역이에요. 글자가 들어가야 할 영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 여기다 글씨 쓰시면 돼요. 글씨 잘 써지는 거 보이시죠? 이때 블록 지정해서 저스티피케이션으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미들 레프트나 미들 센터 같은 것 조절할 수 있겠죠. 여기서 조절하시면 돼요. 얘를 조절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블록을 지정하고 글자의 색상을 바꿀 수도 있겠죠.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 아니 뭐 여기 뭐 볼드라든지 글자 크기라든지 조절 가능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글자 색상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그 다음 볼드에, 자, 그러면 손쉽게 문자 편집이 가능한 거 보이시죠? 심지어 여기를 조절하면, 자, 이렇게 조절하면 구간을 늘릴 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얼마 전 내가 이 영역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문자는 여기 심볼에 있습니다. 디그리,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아메타, 이런 식으로 특수문자도 있습니다. 쭉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체크. 수정하는 방법이요. 수정 명령어는 텍스트 에디트라는 명령어입니다.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텍스트 에디트. 글자 수정하기. 우리가 글자를 수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텍스트 에디트 명령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더블 클릭입니다. 보세요. 텍스트 에디트, 그리고 클릭하면 글자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글자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텍스트 에디트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글자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또 하나는 더블 클릭입니다. 문자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거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이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다 이렇게 글자를 썼잖아요. 이렇게 실명을 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사각형을 돌려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보시죠. 여기다가 제가 쓸 겁니다. 텍스트 영역 이렇게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50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거실이고요. 그 다음에 미들 센터입니다.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때 컨트롤 숫자 1을 누릅니다. 문자 선택하고요. 여기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텍스트 프레임 보이시나요? 얘를 yes로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문자 주변에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멀티라인 텍스트만 됩니다. 일반 싱글라인 텍스트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 그립 있죠. 그립을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크기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M텍스트로 표를 그릴 거예요. 자, 영역 지정해주고, 이렇게 영역 지정해주고, 미들 센터로 바꿔주고, 도번. 어떤가요? 훨씬 더 쉽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미들 센터, 도명, 다시 한번, 또 미들 센터, 설계. 어떤가요? 쉽게 작업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써보시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텍스트, M텍스트죠? 영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을 미들 레프트로, 그 다음에 확대를 합니다. 이렇게요. 여기 눈금 보이시죠? 눈금을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위치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도번이네요. 그러니까 도면의 번호. 자, 다시 한번. 자, 미들 레프트. 자, 확대해서 이동해 봅니다. 자, 도면의 이름이죠. 그 다음, 미들 레프트. 자, 어떤가요? 표가 금방 예쁘게 잘 그려지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to m텍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m텍스트로 바꿔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명령어들이 어때요? 이건 텍스트죠. 텍스트 to m텍스트. 텍스트를 m텍스트로 바꿔주세요.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하나로 다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가요? 지금 얘는 m텍스트입니다. 그죠? 분해하기. 익스플로드. 그럼 뭘로 바뀌어요? 텍스트로 바뀝니다. m텍스트는 분해하면, 그러니까 싱글라인 텍스트가 되고, 싱글라인 텍스트를 텍스트 to m텍스트라면 멀티라인 텍스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보통 이 서클은 반지름 10자리를 많이 써요. 10. 그 다음 라인. 쿼드란트에서 자, 선을 이렇게 길게 그리시면 됩니다. 대략 100mm 정도. 라인.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있고, 랭슨 델타 3mm.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건축 쪽에서는 요렇게 그리더라고요. 건축 쪽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CAT에서는 첫 번째 그렸던 것처럼 그립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옵셋 10mm. 다시 옵셋 5에서 한 6mm 정도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5에서 6mm. 저는 5mm, 아니 6mm.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다 이제 글씨를 쓸 건데 기준이 어디냐면 여기 탑 레프트입니다. 자, 무슨 글씨냐면 이런 거죠. A 부분 단면 상세라고 되어 있죠. 여기 탑 레프트. 글자의 크기는 6에서 8mm.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M 텍스트 이렇게 지정하시고, 자, 글자의 크기는 6mm. 그 다음 쓰면 A 부분 단면 상세. 하나, 둘. 자, 글씨 써진 거 보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써보시죠. M 텍스트 똑같아요. 다만 이 M 텍스트 두 번째는 어디냐면 바텀 라이트입니다. 이렇게 바텀 라이트를 놓고 스케일 이퀄 1 나누기 40 이렇게요. 이거 어디는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쓰기 나름이겠죠. 자, 이렇게 쓰고서 보조선을 지우면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